남친이 제 카톡방만 지워요. 이게 어떻게 의심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의심이 안 돼? 바람 같아요.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애예요. 맞춰주기 싫으면 연애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야심한 밤이고요. 아직 화장 지우기 귀찮아서 안 지우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 김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연애 상담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원래 이런 연애 상담은 야심한 밤에 센치할 때 해야 더 잘 되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정말 다양한 연애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요. 남자분들이 보내준 사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불륜 남녀가 끝까지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사연이 또 있었어요. 바람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이제는 그 사람이 제 전부가 됐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끝까지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단언할 순 없지만 이런 건 너무 뻔히 보여요. 지금 당장은 뭐 문제가 없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의심으로만 끝나면 다행이죠. 이미 서로 한 번씩 전적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연애는 참 어려워서 서로 단단한 신뢰로만 뭉쳐져 있어도 어려운 건데 기본적인 신뢰부터가 무너져 있으면 그거는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결말 아닐까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를 상처 줬는데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화가 안 풀리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되나요? 사과했는데도 계속 서운해하는 애인을 이해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달래줘야 하는 건가요? 안 돼. 여러분 생각보다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과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고 한 게 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과는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헤아려주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난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 마음이 풀릴 때까지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단계가 사과입니다. 사과를 안 받아준다고 답답해하는 여러분보다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아파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 제발 자존심 버리고 이 사람의 기분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책임지고 케어해 주십시오.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어떻게 풀리겠어요. 내가 로봇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나야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연인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고 친구 관계에서건 뭐 사회생활에서건 다 적용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저는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일 끝나고도 몇 시간씩 답장이 없을 때가 많고 본인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점점 사랑이 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맞지 않는 사람인 걸까요? 여러분 연애에서 원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일지라도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애예요. 맞춰주기 싫으면 연애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기로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당근이도 노력을 해줘야겠죠. 이 남자분이랑 서로 불편함 없이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줘야겠죠. 연락의 빈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우리 당근이는 연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기에서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을 느낀다. 라고 토로하면서 대화를 해서 맞춰봐야겠죠. 그 남자분은 연락의 빈도와 정성을 조금 더 높이고 당근이는 조금 더 빈도를 낮춤으로써 그 협의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런 식의 말이 좀 듣기 불편해요. 연애할 때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상대방한테 선전포고 하듯이 하는 말? 저도 이런 식의 말을 좀 들은 경험이 있는데 네가 원래가 어떤 사람인지 안 궁금하니까 나한테 통보하듯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도 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말 안 하는 줄 아냐고 했었거든요. 나도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이런 사람이어도 그걸 뭐 무기 삼아서 선전포고하듯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위 같고 그런 줄 알아라 라고 우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말이 저는 연인 관계에서는 좀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마! 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남친이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저를 신경 못 써주거나 소홀한 적이 많았는데 연락이 잘 안 돼도 자주 못 만나도 다 이해해줬어요. 어느 날 물어보니 일이 저보다 우선순위고 더 중요하대요. 헤어져도 될까요? 내가 1순위가 아닌 연애. 비슷한 게 생각났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자친구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걸 여자친구한테 말했어요. 서운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연인한테 내가 0순위거나 1순위인 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근이는 아닌 거잖아요. 오케이. 다 알겠어요. 존중해. 내가 1순위가 아닌 건 서운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데.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도 여자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너가 1순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진짜 너한테 1순위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 써주고 조금 더 챙겨주길 바라는 거였을 텐데 저렇게 돌직구로 저렇게 말하는 남자는 저는 마상이에요.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이건 성향의 차이도 크니까 헤어짐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친 사귄 지 2달 정도 됐어요. 행복하게 꽁냥꽁냥 잘 지내는데 남친이 제 카톡방만 지워요. 자기는 원래 카톡방 깔끔하게 정리해 둔다는데 의심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의심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의심이 안 돼? 바람 같아요. 제 아는 분이 바람 필 때 이랬다고 하거든요. 수상하게 느껴지면 그 촉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고 이상해요. 언니는 현명하게 싸울 것 같아요. 연인과 잘 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명하게 싸우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남 얘기일 때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또 내 일이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하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싸울 때 제가 항상 유념하고 노력하는 건 있어요. 첫 번째로 언성 높이지 말기. 언성을 높이다 보면 이건 진짜 목소리 싸움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협의하고 맞춰가려고 싸우는 거지. 언성이 높아지는 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1단계인 것 같아서 언성 높아지는 걸 최대한 신경 쓰고, 그리고 2번째는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잘 가공을 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흥분한 상태에서, 얘가 너무 미운 상태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필터링 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제 감정을 좀 전달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가 이렇게 해서 서운했어, 속상했어, 막막했어, 답답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제 상태를, 제 감정을 얘기해요. 최대한 네 탓하는 말로는 들리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덜 공격적이고 네 탓으로 화살을 쏘는 느낌이 아니게 되긴 하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네가 이렇게잖아, 네가 이랬어 라고 하는 거랑 네가 이랬을 때 내가 좀 속상했어 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한테는 조금 덜 공격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잘 화해하기, 어떻게든 그 다툼을 풀고 그 자리를 끝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빨리 사이 좋아지고 빨리 꽁냥꽁냥 하고 싶거든요. 시간이 아깝달까요? 더워. 잠시만요. 그리고 너무 싸워요. 헤어져야 할까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안 맞아서 너무 싸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안 싸우는 걸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싸우는 건 그 두 사람의 행복을 찾아 떠나가는 여정으로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더 자주, 더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어요. 말 꺼내는 것도 용기고 다투는 것도 노력인 것 같아요. 연애에서 싸움은 필연적이고 안 싸운다고 능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계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싸우다 지쳐서 서로가 난 진짜 안 되겠다 하는 경우. 그럼 그때 끝내도 좋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인 거죠. 연인 간에 둘 중 한 명이라도 싸울 의지가 떨어진다면 그 관계는 끝인 것 같고, 근데 싸우면서 분명히 맞춰져 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다 퍼주는 연애. 간이고 쓸개고 다 퍼졌다가 질린다고 차였어요. 잘해주는 것도 독이 되는 건가요? 저도 진짜 사랑하면 간이고 쓸개고 진짜 다 퍼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서 행복해서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느낀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사랑받고 보살핌 받는 걸 좋아하지만 남자는 여자한테 보호받고 보살핌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여자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남자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도 그 남자를 인정해주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밥을 먹었어. 어떻게 이런 데를 알아봤냐고 진짜 최고 한다든지 너 없었으면 이런 것도 못했을 거야 라든지 이 방식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해보세요. 잘 안 되더라도 당근이를 알아봐주는 남자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30대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맞아. 30대 연애는 더 신중하다 보니까 확실히 만남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만나는 기간이 또 길어지다 보면 그런 보상심리까지 생겨요. 아, 내가 2년 동안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얘를 만나? 이런 마음도 생기고 남녀 둘 다 서로의 고집이나 라이프 스타일, 주관이 뚜렷할 거고 그걸 또 맞춰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만남이 어렵긴 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력 이슈도 있어요. 아, 그냥 안 나가고 귀찮아, 쉬고 싶어. 저는 약간 원래도 힘이 넘치지만 사랑하면 더 호랑이 기운이 샘솟는 콤프로스트 같은 사람인데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비혼주의가 아닌 이상 열심히 사랑은 해야 될 텐데 취미생활을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아는 분 중에 진짜 열정 넘치는 분이 있어요. 직장인인데 아침엔 수영 가고 주말에는 독서 모임 가고 또 틈틈이 소개팅까지 해요. 진짜 와, 진짜 열심히 산다 하고 제가 진짜 존경을 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자만추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자만추 하려면 어떡해. 집에만 있는다고 남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야 된다고요. 나가세요! 그리고 재회 커플입니다. 몇 번 헤어지고 나니까 또 싸우면 어떡하지? 하고 서로 눈치 보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또 헤어질까봐 겁이 나고 두려워요. 이 불안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재회란 참 어려워요. 근데 진짜 통계적으로도 재회 커플이 10커플이 있다면 8, 9커플은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진짜 재회는 어려운 거죠. 재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이유는 과거랑은 다르겠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만나는 거겠죠? 이번에는 진짜 문제없이 서로 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품고 다들 재회를 하는 거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과거랑 달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킨십이 없던 커플이었으면 스킨십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요. 이 사람이 연락을 너무 안 해서 서로 많이 다퉜던 커플이라면 나는 이제 너를 믿기로 해서 너가 연락을 안 해도 화나지 않아. 너를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사라졌다는 걸 서로 체감이 되게 해줘야 돼요. 최소한 우리를 괴롭혔던 일만큼은 없을 거다. 그런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헤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헤어짐은 아파요. 이럴 때 저는 다들 말하는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도 저한테는 좀 무책임하게 들리더라고요. 나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시간이 약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시간은 안 가고 있다고, 멈춰 있다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알아야지만이 지나가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헤어진 이유를 좀 적어보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적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일기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안 좋은 일 있을 때, 슬플 때, 우울할 때는 글을 써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 삼성 노트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게 여러분, 뇌는 쓰면 아,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진짜 쓰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한 번 적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한동안 생각이 또 안 나요. 그리고 그 글들을 다시 보면서 이것 때문에 헤어졌었지 하고 마음을 다잡아갈 수도 있고요. 쓴 거 보고 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안 좋은 걸 적을 것도 없이 내가 차인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당근이한테 서운하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당근이한테 마음이 없다는 게 이유가 되겠죠? 저는 쓰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인 거. 그리고 아프겠지만 이렇게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연애도 똑같아요. 이게 제일 무섭지 않나요? 쓰면서 아픈 시간도 견뎌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연애 고민 말하고 싶다. 40개월 애기 키우고 있는데 부러워서 남겨봐요. 난 행복해. 부러워요. 연애 고민 말하고 싶은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겠네요.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다 청춘이잖아요.
이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열심히 사랑합시다, 여러분. 연애 고민 사연이 참 많이 왔는데 자주 해달라는 얘기가 많네요. 자주 해줄까요? 연애 상담 제 전공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경험이 다 쌓이다 보니까 우리 당근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연애 상담으로 느끼는 건 연애는 참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걸 저희는 하겠다고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책임을 성숙하게 잘 질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책임지기 싫으면 연애 안 하면 되고요. 이제 저는 화장을 지우고 씻고 자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연애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갉아먹거나 힘들게 하는 연애는 당장 그만두세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여러분.